안녕하세요. 주의 마음극장 여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여행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은 1989년 이후였습니다. 1989년 이후에 국내에는 여행사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겼고요. 그 중에서 유럽 전문 여행사로 CA 프랑스가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 CA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열흘 동안 유럽 10개국을 도는 패키지를 선택해서 제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열흘 만에 주파한 유럽 10개국 여행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유럽 여러 나라를 주르륵 여행할 수 있어서 유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유럽 10개국 여행을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착지는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서 역사책과 미술책에서만 보던 많은 작품들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늬만 1박 2일이고 실제로는 하루 런던 관광을 끝내고 밤에 생전 처음 타보는 큰 배에서 자며 네덜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네덜란드란 낮은 땅이라는 뜻인 만큼 암스테르담에는 운하가 많았고 배를 타고 운하를 다니며 크지 않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참 신기했는데 그 이유가 건물 폭에 따라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건물들 사이에 안네의 일기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안네 프랭크 가족이 살던 집도 얼핏 보았습니다. 많은 영화에서 연인들이 제외하는 단골 장소로 나오는 암스테르담 중앙에 있는 담 광장 중앙에는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가 있고 많은 역사적인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광장 안에는 거리 예술가들이 많아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눈가기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장소를 옮겨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튤립 농원과 풍차를 안에까지 들어가 보니 참 신기했습니다. 다음 나라는 독일이었는데 여러분은 독일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세요? 저는 독일은 왠지 딱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을 깨고 생각했던 것보다 독일은 훨씬 예뻤습니다. 집집마다 발코니에 꽃 화분이 놓여 있었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 앞에서 저절로 사진기를 꺼내들고 사진을 찍게 될 만큼 깨끗하고 이뻤습니다. 켈른 대성당을 둘러본 후 라인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음악 시간에 배웠던 로렐라의 언덕을 지나 독일의 대문호 괴테 생가가 있는 프랑크푸르트를 둘러보고 철학자의 길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는 하이델베르크를 거쳐서 독일 남부에 있는 자동차와 맥주로 유명한 미넨에 도착했습니다. 근데가 마침 9월이라 세계 3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파스트가 열리고 있어서 TV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난 사람들 사이에 껴서 독일 맥주와 안주를 직접 맛봤습니다. 미넨을 출발하여 로맨티카도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익숙한 디즈니랜드 성의 모델인 노이슈반스타인 성이 있는 피센을 갔습니다. 이 성의 별명은 백조의 성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손꼽힙니다. 독일을 떠나 도착한 곳은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였습니다. 인스부르크는 알프스 산맥 티롤 지역의 중심 도시로 동계올림픽이 2차례나 열렸으며 황금 지붕 궁전과 인스부르크 성, 임페리얼 궁전 등이 볼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볼거리들보다 하룻밤 묵은 호텔이 마치 궁전처럼 내부의 천정은 높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서 마치 중세 유럽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스트리아를 출발하여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한 유럽에서 네 번째로 작다는 리텐슈타인 공국을 거쳐 스위스에 도착하여 다음날 루체른을 관광했습니다. 루체른에서는 루체른의 상징인 로이스 강위에 건조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붕이 있는 목조다리인 카펠교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케이블카를 타고 만년설이 덮여있는 필라투스에 올라
루체른 호수와 시내를 쫙 내려다 보았습니다. 스위스를 뒤로 하고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첫날은 로마 관광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으로 유럽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국가인 바티칸 시국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등을 보고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박물관 등을 돌아본 후에 시내로 나와서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등 로마 시내를 돌아보았는데 말 그대로 로마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발길 닿는 곳마다 다 유적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남부에 있는 폼페이 유적과 나폴리 항을 돌아본 후 근처 언덕에서 소렌토는 멀리서만 바라보고 버스를 돌려 흔히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 고장이라고 하는 피렌체로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미켈란젤로 언덕으로 피렌체를 가로지르는 아르노강 너머로 유명한 건축물을 잔뜩 품고 있는 피렌체를 조망한 후 시뇨리어 광장으로 내려와 모저 다비드 조각상, 왜냐하면 진품은요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다고 합니다. 다비드 조각상과 조토의 종탑, 그리고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와서 아주 유명해진 두오모 성당을 훑어본 후 피렌체를 떠나 피사에 둘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사의 사탑을 보았는데 실제로 탑이 기울어져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 종탑은 1173년에 착공할 당시부터 탑의 한쪽 기반이 가라앉으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1990년에는 한 개체에 가깝게 기울어지자 안 되겠다 싶어서 이탈리아 정부는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보수 교육을 시작했고 장장 11년 동안 계속되던 보수 작업이 2001년에야 완료되었다니 당근 우리가 방문하고 있을 때는 보수 공사 중이었습니다. 피사에서 지중해를 따라 버스로 달려 늦은 저녁에 프랑스 남부의 휴양 도시인 유명한 니스에 도착했습니다. 니스는 쪽빛 바다라는 뜻의 코트 다주르로 유명하지만 니스에서도 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로코코 양식의 제가 묵은 호텔이었습니다. 로코코 양식이란 화려하고 섬세함이 강한 장식성이 특징이어서 우아하고 여성적인 아름다움으로 대변되기도 하는데 로코코 장식의 특징이 몰씬 뭉기는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다음날 니스의 바닷가와 시내를 구경하고 니스에서 가깝고 미국 영화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왕비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모나코 공국을 방문했고 니스에서 마지막 행선지인 파리까지는 국내선 비행기로 이동하였습니다. 파리에서의 첫 행선지는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술책에서만 봤던 비너스, 나이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눈이 격하게 호강한 반나절을 보내고 저녁에는 세느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파리의 야경을 감상하였으며 다음 날엔 에펠탑에 오르고 몽마르트 언덕에 위치한 파리 성심 대성당에 다녀오는 것으로 파리 여행을 마쳤습니다. 정리하자면 2주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인 바티칸 시국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공국과 모나코 공국까지 포함한 유럽 10개국 순방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10분간 저와 함께 유럽 10개국을 휘리릭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설명만 들으셔도 숨이 찬데 실제로 여행하는 저는 어땠겠습니까? 대부분의 숙소에서는 하룻밤만 자고는 다음날 짐 싸고 아주 볼거리가 많은 도시는 이틀밤 자고 다음날 짐 싸고 그러니 짐 싸는 훈련을 톡톡히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여야 했지만 그래도 알아서 척척 안내해 주니까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가장 좋았던 점은 만약 내가 계획해서 왔다면 언감생심 꿈도 못 꿔봤을 괜찮은 호텔들이 숙소였다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97년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IMF의 영향으로 시애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여행사들이 직격탄을 맞아 파산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많이 안타깝고 서운하였습니다.
몇 년 후 자유여행으로 유럽의 몇 개국을 샅샅이 여행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 다녔던 패키지 여행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오늘은 열흘 만에 유럽 10개국을 주파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주로 유명한 볼거리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